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청약과 승낙을 통한 매매계약 성립 이후에 양자가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합의, 그 과정을 배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우리 품질 조건을 배우셨습니다. QQPPPSI 중에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품질 조건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본 강의를 보시기 전에 직전 수업에 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보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였습니까? 품질의 결정 방법, 그리고 품질의 결정 시기, 그리고 품질에 대한 증명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우리 결정 방법은 뭐였습니까? SSD 비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S는 샘플이었죠. 두 번째는 스탠다드, 표준품 매매. 표준품 매매에서 중요한 우리 알파벳 3개짜리 3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FAQ, GMQ, USQ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D는 디스크립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스펙션, 그리고 그레이드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제 완벽하시죠. 그리고 품질의 결정 시기에서 특히 3번 테마에 있었던 곡물의 품질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곡물 품질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TQ가 있었고 RT가 있었고 SD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TQ라는 단어는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Search as 이리지라는 단어랑 같이 시험에 나와요. Search as 이리지가 무슨 뜻이다? 주는 대로 받아라, 있는 그대로 받아라 이런 뜻이니까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TQ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RT 같은 경우에는 호밀거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잘 썩는 호밀에서 이 호밀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도착 품질 조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S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은 선적 품질 조건이지만 우리가 해수의 피해만큼은 우리 셀러가 책임을 져준다라는 아주 독특한 변형 패턴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TQ는 선적 품질 조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히 증명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품질에 대한 증명은 입증은 매수인이 해야 됩니다. 왜? 그자가 클레임 제기할 주체니까. 그런데 사실 매수인이 선적되는 물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확인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도인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이라는 기출 문장이 여러분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하면 이제 셀러가 검사를 하고 그 검사가 최종적이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합의가 없었을 때는요, 선적 품질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품질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품질에 대한 문제 부분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누굴 사용한다? 전문 검수 기관을 사용한다.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죠, 양자가. 그래서 후일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기관을 이용했다라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테마가 되겠죠. 우리가 QQPPPSI 크게 거시적으로 암기해 놓으신 상태에서 보시면 편합니다. 수량 조건입니다. 네, 수량 조건도요, 이게 클레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격 산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문제가 많죠. 그래서 1000피스가 오기로 했는데 몇 개가 누락이 돼서 오는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각국마다 도량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량에 관련된 이 파트에서는요, 도량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도량형.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량의 단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결정 시기 역시 중요합니다. 선적 시점의 수량을 우리 약정품의 수량과 매치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 양육 시점에 중간에 운송 중에 멸실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육 시점에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적 용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까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줄에 가격 산출의 영향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도량형의 차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량의 단위라는 표현, 여기 단위가 상당히 시험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결정 시기나 과부적 용인 이렇게 밑줄을 쳐 놓으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무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킬로그램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파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톤의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톤의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 LT, ST, MT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1톤 한다면 1000kg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무역의 실무에 들어갔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톤의 단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우리 실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MT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우리 톤의 개념입니다. 1000kg을 말하는 건데 이 MT가 용적, 부피를 나타내는 곳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사실 디테일한 영어에서 달라지는데요. 잠시 후에 그 부분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밑줄 치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톤에는 이 세 가지가 있으며 그리고 어느 톤으로 정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톤이라 하더라도 중량을 표시하는 중량 톤인지 용적 톤인지 중량을 나타내는 MT가 있고요. 부피를 나타내는 또 MT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오늘 처음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MT를 쌉니다. 지금 중량 얘기하는 거거든요. MT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메트릭 톤이라고 합니다. 메트릭 톤. 그리고 이게 1톤의 경우에 1000kg입니다. 우리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하고 미국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0kg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량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아니 1톤인데 우리가 생각한 그 중량이 아닌데 라고 할 겁니다. 왜냐? 우리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톤수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롱톤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암기하실까요? 영국에 긴 다리가 있다. 영국의 다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롱톤은 잉글리시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16이라고 하고요. 미국입니다. 이건 미국. 미국은 907kg입니다. 이 파운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친다, 미달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시험 나오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메트릭 톤은 1000kg, 그리고 미국은 미달해서 907kg, 그리고 롱톤은 약간 더 무게가 나가는 겁니다. 영국의 긴 다리, 그래서 1016kg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량을 톤으로 표시를 하려면 그냥 톤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보셨듯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톤을 쓸 것인지, 메트릭으로 할 것인지, 숄트로 할 것인지, 롱톤으로 할 것인지, 이게 또 이렇게도 나와요. 프렌치 톤은 잘 안 나오지만 아메리칸 톤이라든가 잉글리시 톤으로 이제 변화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량에 대한 방법. 이제 무게를 잴 때 우리 순수하게 내용물의 무게로만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포장 무게까지 다 포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로스 웨이트는요, 예를 들어서 쉽게 과자 박스라고 생각하세요. 과자 박스.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 한 상자의 그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초코파이를 뜯어서 그 안에 개별적인 초코파이들이 있죠. 그래서 4포장 있는 초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밑줄 치겠습니다. 외포장과 내포장, 내부 충전물 및 물품의 순수한 자중까지 모두 합해서 계량한 겁니다. 그리고 net weight는요, 총 중량에서 외부 포장의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것. 이해되시죠? 네, 초코바이 하나. 그 다음에 우리 net weight는요, 정미 중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순수한 내용물. 그러니까 치약에서 오로지 치약만, 치약의 케이스 말고요. 오로지 치약만을 말하는 것이다.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걸 주고 고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선. 그리고
measurement, 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적은 여러분 CBM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CBM은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그런 상자에 물을 담았을 때 채워지는 물의 양을 1cbm이라고 합니다. 1cbm.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measurement 톤이 나오죠. 이것도 MT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종전에 중량과 관련해서 배우셨던 메트릭 톤과 용적, 부피를 나타내는 measurement 톤. 이거 똑같거든요. 용어가 MT. 그러니까 MT를 쓸 때는 이것인지 메트릭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실무에서.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체를 나타낼 때는요. 저 갤런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갤런 동그라미. 갤런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액체를 우리가 단위로서 표현할 때 아주 빈번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갤런. 배럴은요. 동그라미 하시고 유가, 기름과 관련돼서 쓰이는 단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리터를 씁니다. 리터, 1리터. 그렇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갤런과 배럴과 리터. 이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 개수 나오는 게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개수. 개수는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개체품이어야 됩니다. 포장 물품이어야 됩니다. 우리 잠시 후에 할 것인데요. 이 개체품이나 포장 물품에 반대가 되는 것이 있어요. 좀 비교되는 게. 이거랑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벌크라는 것이 있어요. 벌크는 살물이라고 하는데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곡물, 시멘트, 액체 이런 걸 벌크, 우리 살물 또는 산적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벌크는 개수를 헤아릴 수 없고 개체품이나 포장 물품만을 우리 개수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일반 물품은요. 피스, 개저, 세트로 사용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한 타스, 다즌입니다.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연필을 써서요. 한 타스에 12개 들어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연필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12개가 생소할 수 있어요. 한 타스는 12개입니다. 양말이나 연필은 한 타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의 개수. 여기에서 요 그로스라는 표현을 같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하나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거부터 1그로스는요. 1그로스는 다즌에다가 12개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144개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즌에다가 12개를 곱해서 144개가 됩니다. 그러면 12다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스몰 그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그로스는 그러한데 스몰 그로스는 12개에다가 1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개입니다. 10다즌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레이트라는 건 큰 거죠. 그래서 12를 12개를 3개 곱하는 겁니다. 세제곱. 그래서 1728개. 저는 실무에서 쓰고 있으니까 암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어디 포스트잇에 쓰셔서 이거는 써놓으셔야 돼요. 네. 요거랑 아까 그 톤의 개념 있죠? LT, ST, MT. 그 세 개랑 요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144다즌. 이렇게. 개체품과 포장 물품에서 개수를 세는 표현법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다즌과 여기 그로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길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요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뭐 전선이나 강관이나 긴 뭐 철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섬유류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티미터는 알고 계시는데 인치는 2.45, 푸트는 30.48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야드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두 개를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상식 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 부피가 되겠죠. 면적. 그래서 유리, 합판, 타일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요. 스퀘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푸트와 스퀘어 미러라는 것을 실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면,
시멘트, 비료, 소맥분 등의 우리 물품의 포장 단위가 사용되면서 상자나 곰포, 그리고 마대, 포대, 뭐 깡통, 드럼통, 다발 등이 있다. 포장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포장 조건에서 어떤 포장으로 약정 물품을 담아달라. 이런 걸 서로 의견 나눕니다. 그때 다시 공부하시고요. 컨테이너의 포장 단위.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몇 개 있었죠. 우리 TEU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FEU라는 거. T는요, 20입니다. 20피트가 되겠죠.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물품에 대한 외포장 기능을 해요. 외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을 옮기고 싶어요. 운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화합니다. 우리 운송회사에. 그러면 공 컨테이너를 보내줍니다. 우리 창고까지 보내주고 물품을 실은 후에 봉이 들어갑니다. 실 작업. 그래서 누가 뜯을 수가 없어요. 그걸 뜯게 되면 중간에 이 컨테이너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분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수출상이 봉인을 해버립니다. 다시는 못 뜯게. 수입상만이 뜯을 수 있게. 수입상이 보면 아는 거죠. 이제 중간에 개폐가 됐는지. 그래서 아주 충분한 외포장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규격은 TEU와 FEU가 있다. TEU는요. 2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20피트는 좀 기억하실 것이 CBM 개념 배우셨죠? CBM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CBM을 차지할까요? 20피트가. 대략 30 CBM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40피트는 우리 길이가 더 긴 거죠. 2배. 그래서 한 60 CBM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략입니다. 전부 다 약이 붙어요. 약.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무에서 이 CBM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출할 화물을 이제 쌓아놨습니다. 창고에. 그리고 운송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주문하는데 길이를 다 재보니까 20피트 컨테이너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를 불렀는데 실리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액체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이 CBM은. 그런데 보통 개체품 같은 경우는요. 실었을 때 데드 스페이스가 생겨요. 실지 못하는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군데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우리 수치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30 CBM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30 CBM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데드 스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복합 운송에서 아주 혁신적인 역할을 했죠. 복합 운송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다?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결합한 겁니다. 복합 운송은. 근데 반드시 상이한 운송 방식이어야 돼요. 즉 철도에서 항공기로, 항공기에서 배로, 특정한 A라는 배에서 B라는 배로 옮겨 타는 게 복합 운송이 아니에요. 운송 수단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둘 이상의 상이한, 추후에 운송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 방식의 결합. 그것을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합 운송에서 왜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둘 이상의 다른 운송 방식으로 옮겨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외포장의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열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도난의 방지도 되고 TEU, FEU 40피트와 20피트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량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톤 단위가 시험 나와요. 여러분 톤 단위 3개가 있었죠. 우리 LT, ST, MT 그 정확한 수치를 암기하셔야 되고 그로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진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그로스 그리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CBM이 어떤 것이고 20피트 컨테이너에 몇 CBM 정도가 우리가 들어가는지까지 그리고 수량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개체품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포장 단위 물품인지에 대해서
또는 비포장 살물, 우리 배우셨죠? 곡물이나 액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량의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물품인지에 대해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비포장인지, 네, 벌크카고인지 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 ML clause, more or less clause라고 합니다. 과부족 용인 약관. 이건 어떤 거냐면요. 특히 액체, 가스 같은 것을 우리가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기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처음에 실었을 때보다 양이 작아져요.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유실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곡물 같은 경우도 중간에 새 나갈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개체품이나 포장품처럼 정확한 수량을 인도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 과부족 용인 약관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약정 물품의 수량에 대해서 일정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가 되면 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왜? 자연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ML clause. 영어가요. ML로도 나오고 more or less clause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계약서에 명시를 해요. 양자가. 퍼센트를 합의하는 겁니다. 3%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개체수가 100개예요. 100개. 100kg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물이니까. 100개라는 건 안 되죠. 우리가 살물의 경우에서만 사용되는 거니까 과부족 용인 약관은. 그래서 100kg짜리가 인도가 되는데 중간에 유실되는 것이 있으니까 3%의 과부족 용인이 되면 97kg을 인도해도 오케이입니다. 또는 103kg을 인도해도 과부족 용인 약관에 의해서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계약서에 3이 됐든 5%가 됐든 뭐 10%가 됐든 양자가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과부족 용인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침 신용장으로 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장 결제 조건이야. 조건이면 나중에 UCP라는 것을 공부하실 텐데요. 그때 자세히 하시겠지만 지금 너무 중요한 이 파트이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장 결제 조건이면 계약서상의 명시가 없었어요. 없었어도 첫 번째, 이것이 살물이라면 누구면 안 되다? 개체품이면 안 돼요, 여러분. 개체품이나 포장용품,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오로지 살물이어야 돼요. 액체나 곡물이나 시멘트나 이렇게 개수 헤아릴 수 없는 것들. 두 번째, 수량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가 없었어도 신용장 조건이라면 아무 말 없었어도 몇 퍼센트? 5%입니다. 5%의 플러스 마이너스 과부족이 인정이 된다. 이게 무슨 조건이어야 된다? 신용장이어야 된다. 결제 방식이. 신용장 방식일 때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살물이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수량에 국한된 것이다. 수치 중요합니다. 수치. 만약에 신용장 얘기가 없었다면 그냥 합의하면 됩니다. 7이 돼도 되고 8이 돼도 되고 그냥 양자 합의하기 나름인데 합의가 아예 없었어요. 이런 쌀 수출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마침 신용장 조건이라면 양자가 얘기 안 해도 5%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러는 물품을 판매하는, 곡물을 판매하는 자는 가질 겁니다.
옵션, 선택 사항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선적에 대한 어떤 변화죠. 어떤 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more or less. 뭐라고 한다 이걸? ML clause. 가부족 용인 약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수치를 합의한 걸 써주는 거죠. 7이 됐던 3이 됐던 5가 됐던 7%의 과부족을 인정하겠다. 뭐에 있어서? 수량에 있어서. 딴 건 안 돼요, 여러분. 수량만. 계약된 수량만.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서상의 사용 예를 보시는 거예요. 수량은 뭐에 따를 것이다? 어떤 변화, 5% 요 단어. more or less. 그건 셀러의 선택사항인데 5%의 과부족이 인정되겠다. 여긴 몇 퍼센트라고 책정했습니까? 3%의 과부족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과부족 내에서만 인도를 한다면 클레임을 제기당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가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계약서 얘기고요. 이런 계약을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용장에서는요. 이게 마침 계약서에는 없었는데 신용장으로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신용장에 금지 문헌이 없는 한 포장도 아니 개체 품목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 경우를 제고하고 벌크라고 합니다. 벌크를 다른 말로 살물이라고 했죠. 곡물, 액체 이런 경우에는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 이게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5%. 신용장은 무조건 5%입니다. 근데 신용장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을 쓰기로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다른 퍼센트가 써 있다면 당사자 합의가 신용장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퍼센트는 계약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없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을 때 마침 신용장으로 결제한다면 5%의 과부족을 인정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에서 5%, more or less 5%, 위아래로 5%가 인정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수량에서는. 그리고 수량과 관련해서 한 테마가 더 있습니다. 우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장상에서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야 된다. 과부족 안 돼. 무조건 정확한 100kg만 인도해. 그런 문구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비포장, 살물에만 적용됩니다. 포장 단위로 거래되는 개체품이라든가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즉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품목은 해당 안 되죠. 제외입니다. 그리고 신용장 금액을 한도로 어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추후에 이제 환어음도 공부하실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 배우셨어요. 환어음은 뭡니까? 수출상이 대금을 받고자,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하는 어음이죠. 지급 명령서, 지급 위탁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100kg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넘어가서 103kg을 보냈어요, 내가. 과부족이 인정됐다고 해서 우리 초과된 부분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약정된 100kg에 대한 받을 돈에 대한 어음만 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용장 금액은 어차피 100으로 설정이 됐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초과할 수 없다. 수량을 초과 선적했다 하더라도 어음을 신용장 발행 금액을 넘어서 최초의 신용장에서 이 정도 금액을 우리 받을 수 있게끔 약정하지 않았습니까? 초과해서 발행할 수는 없다. 어음의 얘기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셨고요. 계약서의 명시가 된 경우는 된 대로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니까 안 됐다면 마침 신용장 조건이라면 이렇게 된다. 제가 중요해서 지금 정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워낙 많이 출제가 돼서. 그리고 계산 수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 수량 조건이라는 것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신용장 조건이라면 신용장 결제 조건 돈을 신용장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용장을 알려드린 겁니다. 초반에. 이걸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죠? 나중에 신용장 배울 거니까 나중에 합시다 하면 이 수업에 진척이 안 돼요. 근데 신용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 어렴풋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을 주는 방법이 신용장입니다. 메커니즘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때 신용장에서 이런 게 쓰여 있는 거죠. 약. 저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저게 시험 나와요. about, 약. 자, circa, approximately. 이게 정말 대략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about 등. 이걸 쓰고요. 1. 두 번째. 이건 금액, 수량, 단가입니다. 금, 수, 단. 이 과부족 용인 약관은요. 수량에 국한된 거거든요. 수량. 근데 이 계산 수량. 조건은 수량만 국회되지 않고 금수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금수단. 금수단. 거기 차이가 있어요. 금수단. 금액, 수량, 단가. 이 세 가지에서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10%의 과부족을 인정합니다. 몇 퍼센트? 10%. 필기하시고 다시 외우시겠습니다. 이 두 개를 또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산 수량 조건은 과부족 용인 약관은 5%의 수량에 국한된 조건이었다면 계산 수량 조건은 approximate quantity입니다, 지금. 약이라는 단어가 써요. 약이라는 단어. 저 단어 나오면 이겁니다. 그냥 10%. about 10, about 10 이렇게 가셔야 돼요. about circa approximately. 그리고 금수단. 금수단, 금수단, 금수단. 금액, 수량, 단가. 딴 건 안 돼. 이것만 돼. 그리고 수량만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이야. 몇 프로? 10%. 외울 게 좀 있죠. 이러면 과부족 인정된다. 이 세 가지에서. UCP는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금, 수, 단의 몇 프로?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을 허용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줄 치시겠습니다. 이건 UCP 39조. 이건 추후에 다시 공부하십니다. 근데 미리 선제적으로 다시 보시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about, approximately,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쓰이면 제일 중요한 수치 10%.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수량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가까지. 그죠? 신용장 금액입니다. 여러분 쓰세요. 어마운트가 금액, 수량, 단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more or less를 인정해 준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kg을 보내야 되는데 103kg을 더 보냈어. 그럼 수출자 입장에서는 더 보낸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97kg이 왔어. 그럼 3% 3kg에 대한 부분을 매수인은 금액에서 줄 금액에서 감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산을 합니다. 그걸 정산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 정도만 기억하시겠습니다. 매도인이 과부족 용인 조항 또는 계산 수량 조건에 따라서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그 과부족 수량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 과부족 분량의 정산 기준 가격은 원래의 계약 가격으로 하거나 선적일 가격 또는 도착일 가격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여러분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압도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 다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수량이라는 것은 클레임의 주된 대상이다. 품질과 마찬가지로. 왜다? 가격 산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0개가 올 것이
90개가 왔어요. 그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클레임의 대상이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도량형이 각국마다 상이했다. 나는 1톤을 1000kg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잉글리시 톤은 더 크고 아메리칸 톤은 미달한다 그랬죠. 미국이니까. 미달하잖아요. 킬로그램 수치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MT가 메트릭 톤일 때는 우리 중량과 관련되지만 우리 메저먼트 이때는 부피와 또 관련된다. 그래서 MT도 어떤 MT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로스에 대한 개념 암기하시고 특히 우리 수량과 관련돼서는 계산 수량 조건과 과부족 용인 약관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과부족부터 보시면 신용장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서상에 쓰면 됩니다. 양자가 합의해서 7이 됐든 3이 됐든 5가 됐든 8이 됐든. 근데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근데 때마침 신용장이라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건이. 특히 살물이어야 한다.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수량에만 국한된다. 5%다. 신용장 방식일 때. 계산 수량은 여기도 수량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언급이 된 겁니다. 어바웃이라는 단어가 쓴 것이다. 썰카다. 금수단이다. 틀릴 수가 없어요. 제 수험생들은. 금수단이다. 몇 퍼센트? 10이다. 요거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수량은 이 정도만 하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잠깐 쉬시고 그 후차적인 뭐 선적 조건, 가격 조건 등등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